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경제적 성취를 이룩했고 2021년 7월 UN 무역개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치 발전은 여전히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 갈등은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연상시킬 정도로 극심한 진영 대립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정책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몰두하며 언론 선동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실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는 선거제도는 모든 18세 이상의 시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제도이다. 모든 개인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투표율이 100%여야 정상이고 대통령 선출 결과에 불만이 없을 것이고 탄핵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특정 지지층의 지지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발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허점 중 하나인 언론의 선동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만 존재한다면 언론의 선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서 2013년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치 4위, 경제 3위, 사회 2위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대리인을 뽑는 위임자에 불과하다. 이미 정권을 바꾸었지만 다시 정권을 내준 경험을 반복했기에 선거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1. 역사 속에서 찾는 대안. 가선양제. 고대에는 덕망 있는 자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선양제가 있었다. 장자양왕의 천자의 지위를 선양받은 순임금이 훌륭한 후인에게 권력을 선양하려 했지만 지보, 무택 등은 모두 거절했다고 나온다. 이러한 선양제는 덕혜력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 권력을 계승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한다는 이상적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덕혜력을 모두 갖춘 대통령과 그 후계자가 없기에 권력 세습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나 추대제. 추대제는 제후들이 모여 덕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건좌에 올리는 방식이었다. 차기 오제본기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존경하여 천자로 삼았다 하고 후한서동이열전에 사만에 숙한 여러 나라들의 숙한 종족들이 함께 진왕을 세운다. 고 나온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선양제가 불가능할 때는 제후들이 추대하여 천자나 왕을 뽑았음을 알 수 있다.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제는 하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추대제는 세습보다 합리적이며 현대의 내각제적 요소와 유사하다. 집단의 합의와 검증을 거쳐 권력이 이양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정치가 고민해야 할 제도적 대안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직접민주주의와 추대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정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존재한다. 가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4천만 명의 유권자가 동시에 투표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그들이 동시에 토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마을 단위의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또한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다뤄야 할 안건의 수가 증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도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을 운영부터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투표해야 한다면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국민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져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은 소규모 단위의 직접민주주의와 단계적 대표 선출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공동체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진서지의 옛날에는 8가구를 이웃인이라고 기본 공동체로 삼았듯 소규모 집단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효과적이다. 직접 선거에서 유권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거나 비리에 연루된 인물 혹은 무능력한 인물이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대중이 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반면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대표를 선출할 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가 깊기 때문에 협력과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대표 역할을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적임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의견 충돌이 잦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유연하게 조합을 바꾸며 의견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동체 내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장점: 서로를 잘 알기에 언론 선동의 효과가 제한됨. 투표율 상승. 무책임한 묻지마 투표 감소. 대표 교체가 용이해 책임 정치 강화. 단점: 참여 시간이 과도할 수 있음.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은 다루기 어려움. 따라서 소규모 직접민주주의와 상위 단계 대표 추대제가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다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단계별 대표 선출 구조. 소규모 단위 대표들이 상향식으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지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다. 가장 소규모 단위인 린인 8가구 또는 30명에서 50명 단위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린의 대표들이 모여 붕, 약 24가구의 대표를 뽑는다. 이후 3명의 붕 대표가 모여 리, 약 72가구를 대표할 이장 또는 통장을 선출한다. 참고로 과거의 이장은 약 72가구를 통솔했다. 현대에는 인구가 많아져 반장이 약 40에서 80가구를 담당하며 5명의 반장이 모여 360가구를 대표하는 읍장을 선출한다. 현대의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이며 그 중 시가지거주 인구가 8,000명 이하의 경우 면으로 분류된다. 현대의 이장 또는 통장은 보통 6에서 10개 반, 약 300가구를 관할하며 10명의 읍장 또는 통장이 모여 3,600가구를 대표하는 시장을 선출한다. 삼국지휘서 동의전에 따르면 고대에는 구급을 다스리는 자를 천군티엔준이라 불렀다. 이처럼 역사적 방식을 현대에 맞게 응용하여 최소 단위인 린에서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그 이상은 대표들 간의 추대 방식으로 상위 대표를 구성하는 구조는 현대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여론 선동, 투표, 불참, 묻지마 투표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간접 선출 기반의 내각제 구조. 지방의 군수나 시장급에 해당하는 천군의 상위 직급은 군장이며 이는 왕 아래의 후로 불리기도 했고 과거에는 약 1,000리의 지역을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현대의 인구 구조에 맞춰 이를 적용하면 각 도별로 군수와 시장들이 모여 도지사를 추대하여 선출한다. 이후 전국 8도를 다음과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권역 1 서울특별시, 경기도, 권역 2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권역 3 강원도, 경상도. 각 권역에서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들이 모여 권역 대표 1명씩 총 3명을 선출하고 이 3명이 다시 모여 대통령, 총리, 부총리를 각각 맡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단계에 걸쳐 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상위 대표직에 오르도록 하여 자격 논란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대표들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부여받고 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대 절차를 통해 선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능력, 청렴도, 성과 등이 자연스럽게 검증되므로 선거철마다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선동으로 혼탁해지는 현재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식 승격, 강등 제도, 업무 실적 청렴도, 지지도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장 이상 모든 직책에 대해 권역별 상위 3명에게는 상위 단계 출마 자격을 부여하고 추대하며 하위 3명은 하위 직급으로 강등하는 방식의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도내 군수 및 시장들 중 상위 3명에게는 도지사 출마 자격을 부여하고 추대하며 도지사 및 광역시장, 특별시장들 중 상위 3명에게는 3개 권역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이들 권역대표가 다시 모여 대통령, 총리, 부총리를 맡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이미 행정 능력과 청렴성이 검증된 인물들이 국가 지도부에 오르게 되어 현재처럼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모략과 국론 분열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성별 구분 공동체 설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8가구 또는 30명에서 50명으로 제한된 단위를 기본으로 설정한다.
공동체 내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을 성별에 따라 남자 모임과 여자 모임으로 구분한다. 이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과 성향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각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자 모임 주로 집안일, 생활관리, 공동체 내 복지와 돌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치아 준비, 청소, 육아, 건강관리 등 내부 생활의 안정과 조화를 책임진다. 남자 모임 주로 바깥일, 외부 협력, 공동체 운영 및 방호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농사, 건축, 외부 교류, 자원 조달 등 공동체의 외연 확장과 생존 기반을 담당한다. 이러한 성별 구분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서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몇 명만 모여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향과 역할이 유사한 구성원끼리 모임을 이루는 방식은 공동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공동체는 최소 64가구 또는 2,000명 이하 규모로 구성되며 그 안에서 25개의 소모임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황제내경의 체질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체질에 따라 성향이 다름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는 것이 의사결정의 속도와 질을 높인다. 공동체 내에서는 순환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구성원들이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적합한 모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은 대표들끼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동체 구조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하며 공동체 내에서 추대식 내각제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인구 소멸 지역의 2,000명 공동체 5개로 1만 명 이상 구성하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으며 육지보다 해상 공동체를 설계하는 것이 공간 확보나 자율성 측면에서 더 수월할 수 있다. 참 사법부, 입법부, 검찰의 AI 자동화 제한, 행정부를 추대식 내각제로 개편하더라도 사법부와 검찰이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위축시키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은 본질적으로 법 조항에 따라 판결하는 절차적 작업이므로 현재의 AI 기술로도 판사와 검사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AI 판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만약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체 단위의 시범 지역에서 먼저 AI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제도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현행 3심제에서 사건의 대부분은 1심에 집중되므로 1심에 한해 원고와 피고에게 AI 판결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AI 1심 판결이 도입되면 사건, 과부하로 인한 장기 소송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또한 현재 검찰이 겪고 있는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AI 검사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행정부가 점차 자동화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검찰 역시 AI 기반으로 자동화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2030년경 AI 로봇이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점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직업이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민주주의는 완전 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선양제나 추대제가 더 바람직한 정치 안정 방안으로 여겨졌다.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단순히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를 넘어 소규모 직접 민주주의, 단계별 추대, 내각제 선과 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에서 다단계 검증 추대 내각제로 나아가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이다. K연방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 평화와 홍익인간을 위해 K연방 추진을 함께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5787-7998 후원계좌 토스뱅크 100-6143-625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부류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